똑똑똑 박봄의 똑똑똑 사회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의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바로 표분석 때문에 사회문화 포기할까봐요. 정말 많이 질문 받습니다.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회문화 표분석이 걱정이라고 포기할까봐요 하는 질문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회문화를 지금 시작하는 학생, 지금 막 시작하는 학생, 내지는 이제 막 개념 1회 독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런 학생들이 표분석 때문에 걱정이다 라고 말하면 저 귀를 닫고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모두가 맞추는 문제부터, 가장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난도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표분석 문제에 2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일단 18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학생이, 이제 표분석만 탁 남겨두고 있는 학생이 정말 표분석이 걱정이에요 라는 그런 푸념 또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말해야지, 이제 개념 공부하고 이제 1회독 하는 학생들이 표분석 때문에 걱정이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개념 공부를 해서 18개는 일단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표분석 걱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표분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 이제 표분석 때문에 포기할까 봐요 하는 학생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사회문화 표분석 때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겠다, 포기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 가도 여러분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원래 수능이 그렇잖아요.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탐구건, 국영수건 어떤 과목이든 1, 2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회문화 표분석 고난도 문제 때문에 다른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고난도 문제에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이미 18문제 완성했고 표분석 딱 2문제만 남겨두고 있다면 끝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문화 표분석 고난도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또는 출제 패턴 이런 것들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재밌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사회문화 표분석은요, 그간 물론 그렇지 않았던 해도 있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단원에서 표분석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분석 문제는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수능에 어떤 표분석 문제가 나올지 수험생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 6월 모의평가에 계층 표분석 문제가 나왔어요. 9월에도 역시 계층 표분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수능에도 계층 표분석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절대적, 상대적, 빈곤 표분석 문제가 나왔어요. 9월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에도 나오겠지? 라고 짐작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 안 나왔어요. 표분석 문제 2문제인데 그럼 한 문제는 엉뚱한 데서 나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수능에서 한 번도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표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6월 모의평가의 사회보장제도 표문제를 한번 선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 6월, 올해 9월의 표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단원에서 나왔는지를 면밀하게 보면 수능에 어떤 표 문제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의 그런 출제 경향을 쭉 살펴보면 이 표 문제는 계층 표분석 문제가 빠짐없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 표분석 문제는 맘 잡고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계층 표분석 문제를 시도하다가 재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근히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계층 표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표를 그리는 겁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된 기본표인데요. 우리 2016년 6월 20번 문제에 보면 가표처럼 그려졌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중하를 표시한 그런 표인데요. 이런 표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 문제 포기할까 봐요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리는 거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디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자신감, 확신을 드릴 건데요. 기본표를 그리는 것을 하시면 일단 계층표 분석에 반절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표 안에서 대각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각선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상이고 자녀상이고 부모중이고 자녀중이고 하는 식으로 계층이 일치되는, 계층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기본표에서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역시나 표를 보면 자녀 세대가 중이고 하인데 부모 세대가 상이에요.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중하가 됐다라는 것은 하강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승 이동 내지는 하강 이동을 가리키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본표를 분석하는 연습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막대 그래프라든가 원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표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 해보시는 거죠. 정말 재미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층표는 지금껏 계속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속 해보셔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그리고 작년에는 물론 빠졌지만 그래서 빈곤표,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지만 사실은 이 빈곤표가 아니라 일반 표 분석입니다. 즉 비율과 수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는 가족제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에서 이 표 분석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 물어보는 것은 비율과 수입니다. 즉 자료에서는 비율을 줘요. 비율을 주면서 물어보는 것은 수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비율과 수에. 그래서 비율과 수, 어떤 것이 나올지 너무 걱정된다라고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한 3개년치 표 문제만 이렇게 봐도 선지로 계속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표 분석 때문에 포기할까 봐요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와 선지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3개년 정도만 표 분석 문제 모아서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층표, 그리고 작년에는 사회보장제도표, 올해는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어디서 나올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분석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학생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표 분석이 정말 재밌다 라고 하는 학생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해결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궁금증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